오늘 2부에서는 20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정치인이 아닌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인사가 우리 유권자들에게 올리는 제언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분들 개개인의 주장이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공감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각 진영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분의 목소리니까요.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죠. 먼저 보수 진영의 인사 한 분을 모셔봅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출신으로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는 분 임명진 목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틀 남았네요. 네, 선거가 그렇죠. 네. 이번 선거의 과정은 어떻게 쭉 지켜보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이제 정책도 없고 또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이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많았고 예. 또 국민의당이 출연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저는 이번 선거 총선의 최고의 그 관전 포인트는 과연 제3당이 나올 수 있느냐, 국민의당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예. 국민의당 제3당이 교섭단체 구성 이상으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예. 이건 우리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제3당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네. 이번 선거에서 그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3당이 출연해서 자리를 잡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3당 출연이 왜 그렇게 우리 정치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양당 체제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앞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예. 정치 개혁이 되지 않으면 이게 나라가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다. 이건 자기들끼리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양당 체제의 혁파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양당 체제를 가지고는 영원히 이게 서로 갈등과 이거는 분열만 있을 뿐이지 3당이 나오게 되면 예.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지 못하는 한은 예.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아마. 이게 3당이 출연하면은 그게 20석 정도가 되면은 엄청난 그런 캐스팅 보드를 쥐고 정치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타협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구조로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인데요. 네. 이제 더민주 측이나 반론을 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양당 체제 혁파라는 건 이름은 좋다. 하지만 양당 체제 혁파라는 이름까지 붙이려면 여당과 야당들의 힘이 비슷비슷해서 즉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새누리당이 170석, 180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은 두 당을 합쳐도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다. 조금 넘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당제를 깨려다가 무소불위 여당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자체적으로는 145석일 거다. 그런데 대개 여론 조사기관들의 얘기는 160석, 이게 170석 이렇게 될 거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아직도 여론조사기관에서는 180석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기관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180석이라 하면 그러니까 3분의 이게 2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예를 들면 얘기죠.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아무리 새누리당이 170석 얼마를 얻는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새누리당의 이 내부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배제했던 사람들 다 이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약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의미라든지 영향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 공천 과정에서 보면 자기들 스스로가 말하듯이 정신적 분당 사태를 겪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총선이니까 지금 서로들 이러는 거 같이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게 내분이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총선 후에 지금과 같은 그 정당 구조로 갈 거다. 특별히 새누리당이 저 모습으로 그냥 갈 거다. 그렇게는 보질 않습니다. 이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거다 저는 봅니다. 일단 새누리당 안에 변화라 하면 어떤 걸 예측하시는 거예요? 친박과 비박 간의 그런 힘겨루기 대선 체제로 금방 갈 거거든요. 그렇죠. 총선이 끝나면은요. 그러면은 이 비박에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현재 대권 후보인데
불행하게도 친박에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때 정말 이게 친박이 과연 김무성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그 지지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어떻든 간에 이 총선 후에는 이대로 가지는 않는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대로 3당 가지는 출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그 새누리당의 내분 상황과 3당? 견인할 거로 저는 봅니다. 이런 그 정계 개편 내지는 예. 정치 구조의 이 재편을 견인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말하자면 무슨 어떤 개헌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불거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개헌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 3당 체제의 출연이라는 건 국민들이 예. 현재와 같은 헌법 체제 하에서는 이 3당이라는 게 사실은 내각제라든지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그런 거를 전제로 하는 그 다당제라는 건 전제로 하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와 같은 대통령 체제에서는 절대로 이게 양당 체제 이상의 3당이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험을 우리가 과거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3당이 출연한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지금 현재 정치 구조, 양당 체제, 이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그 여망이 나타난 거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체제 가지고는.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헌까지 가는 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제3당의 출연이.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공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넘어왔는데 네. 이번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는 좀 지난 총선들, 과거 총선들하고 비교했을 때 실망한 부분도 많으셨던 거예요? 실망 정도가 아니죠. 국민들이 이게 정치 이게 이대로 둬야 되는 거냐라는 정말 실망의 실망을 거듭보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특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정말로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요. 예.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투표를 하면서 그래도 뭐 다시 한번 이러니까 예. 무릎 꿇고 이러니까 이 사실은 이 새누리당이 아주 임기응변에 강해요. 과거에 보면 이렇게 무릎 꿇고 빌고 한 번만 비우도 한 번만 더 봐달라. 박근혜 대통령을 봐서 한 번 봐달라. 맞아요. 그런 작전 많았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에 약하잖아요. 예. 그런 임기응변. 그다음에 나몰라라 하잖아요. 사실은 뭐 무릎 꿇고 이번 한 번만 봐달라 그거는 그중에 몇 사람 내가 이 책임을 지고 내가 국회에 안 나가겠다. 이래 진정성이 있는 건데 이 무릎 꿇고 금방 일어날 겁니다. 총선 끝나면 다시. 금방 일어날 거다. 예. 여당을 보긴 그러시고 야당들 총선 돌아가는 상황 보면 야당도 참 더 말할 거 없잖아요. 그 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와서 우리가 참 국민들이 저분이야말로 또 야당을 살릴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비례대표 2번이 뭡니까? 비례대표 2번에서 실망하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거 보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때부터 국민들이 이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 이게 정치라는 게 뭐 엄청난 사건 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조그만 거 가지고서 보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김종인 대표는 어차피 대표가 국회의원 자리 비례대표 자리 들어갈 건데 괜히 아슬아슬한 위치에 해놓고선 국민들 제발 저까지는 뽑아주십시오 하는 건 구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왜 구태입니까? 진정성으로 해야죠. 진정 있게 해야죠. 과거에 했던 건 뭐 다 나쁩니까? 과거에 건 다 구태입니까? 김종인 대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뭐 저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야당을 이끕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뭐 당에 있던 분도 아니고 상대 당에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경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을 이끄는 건데 아니 뭐 무슨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게 비례대표 돼가지고서 뭐 그래야 뭐 당을 이끈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럼 더민주는 민심을 잃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김종인 대표의 이 스스로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다. 근데 이제 비례대표 2번은 스스로의 싸움에서 졌거든요. 저게. 더민주는 그렇게 보셨고 국민의당은 돌아가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당은 어떻든지 간에 누구누구 인사들에 대한 것보다는 3당의 출연 있잖아요. 저는 뭐 양당 구조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저희가 보수 진영의 인사로서 임명진 목사님 오늘 모셨는데 임 목사님은 3당 체제 출연의 포인트를 방점을 찍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 목사님의 개인 의견은 그렇고 뭐 유권자들께 끝으로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하셔라 한마디 남기신다면? 특별히 2030 청년들 있잖아요. 흑수저라고 그러고 뭐 3포다 지금은 9포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절대로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치가 바꿔야 되는 거다.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뭐 지금 혁명을 하겠습니까? 뭐 데모를 하겠습니까? 투표밖에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정치를 바꿔야 되고 정치가 바뀌어야 자기들의 인생도 바뀌어진다는 것을 꼭 알고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해야 표 된다. 선거혁명을 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다. 예. 저는 이걸 꼭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임명진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